자,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1주차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C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부터 이제 좀 살펴보고요. C 코드의 입력에 있어서 명령어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야 한다거나 들여쓰기를 하는 규칙이 있다든가 주성문을 다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출력 함수 printf,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printf 함수의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자료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자료형이 뭔지는 좀 이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자료형이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상수하고 변수의 차이,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시키고 작업하는 어떤 과정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봤었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C 언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최소로 필요로 하는 그 명령어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정의라고 한다면 다음 밑에 보는 이와 같은 코드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harp include stdio.h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printf나 scanf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이 메인 함수는 C가 여러가지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파일로 그 기능들을 분리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능 단위들을 하나하나의 함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메인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는 매우 중요한 함수로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함수죠. 그리고 메인 함수의 기본적인 요소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괄호와 중괄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중괄호 사이에서 명령어를 목적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것은 이 기본적인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요 중간 있죠? 요 중간 사이에서 프로그램들을 쭉 명령어들을 나열함으로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부분 건드릴 거 없이요, 중간에 있는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서 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해 드린 바처럼 지금 간단한 printf 두 줄의 명령어를 입력한 예제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서 프로그램들 코드들을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괄호 사이에 이곳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 중괄호 밖에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메인 함수 안에서 명령어들을 하나씩 입력해서 최종적인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시면 명령어 끝에 우리가 특이한 기호가 하나 보이는데요.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이 보입니다. 이 세미콜론은 모든 명령어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라고 하는 C 언어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코드에는 세미콜론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명령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명령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따 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명령어는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두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 이렇게 변수의 선언문이나 내지는 함수의 선언문 뒤에 등장하고요. 선언문이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연산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의 어떤 연산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연산문이라고 부르면서 명령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런 명령문들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들여쓰기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들여쓰기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함수의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명령어를 입력할 때 바로 왼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길이를 들여쓰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명령문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명령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들여쓰기를 하나 하지 않나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해서 들여쓰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혼자 작성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혼자 만약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순간에는 이해할지 몰라도 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코드를 이해하려면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협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든요. 그 작성할 때 이 들여쓰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컴퓨터 입장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들여쓰기를 하는 규칙이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우 간단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넓이 규칙이에요. 얼마만큼 들여쓰기 할 것이냐 인데요. 우리가 키보드를 보면 스페이스 키가 있죠. 한 칸 한 칸씩 누르면 띄어쓰기 할 때 쓰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 것이 아니고요. 탭 키라고 하는 TAB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죠. TAB 키를 누르면 보통은 8칸 정도의 길이로 공백 문자가 들어간 길이만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탭 한 키를 누른 것만큼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 규칙이다. 첫 번째 규칙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규칙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자, 중괄호가 한 번 나오고 중간에 코드에 또 한 번 중괄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준이 되는 기준점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들은, 이 중괄호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은 한 탭 들여써서 요 줄에 맞춘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또 중괄호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중괄호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탭을 써서 요 기준에 맞춰서 여기부터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들여쓰기를 진행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들여쓰기의 기준은 중괄호이다. 중괄호는 다른 말로 우리가 블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블록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했었죠. 블록이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블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들여쓰기가 진행이 된다. 이 두 가지 규칙만 있으면, 규칙만 알면 이 들여쓰기는 매우 단순한 규칙이니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잘 입력하시고 이 끝에 세미콜론 같은 걸 잊지 않거나, 예를 들면 이 따옴표를 마무리를 잘 짓거나 이런 등등의 오류가 없는 경우에라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엔터를 치면 그 위치에 적절한 위치로 탭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성문인데요. 주성문은 명령문,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설명해야 될 메모 부분들이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은 두 가지로 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줄에 걸쳐 만드는 주석인 경우에는 슬래시 별부터 시작해서 별 슬래시 사이까지를 우리가 주석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래시 슬래시를 넣으면 그 슬래시 슬래시가 입력된 그 순간부터 줄의 끝까지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규칙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이 중간에 슬래시 별이 나옵니다. 슬래시 별이 나오고 별 슬래시가 나오는데요. 요 가운데 들어있는 요 글자들은 프로그램 명령어로 인식하지 않고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메모, 설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컴파일러가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것도 썼죠. 슬래시 슬래시, 여기가 프로그램의 끝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모를 해놨네요. 이 주성문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 그 기능을 구현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코드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썼던 코드인지 잘 이해하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코드들의 설명 주석, 설명이 필요한 곳에 다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잘 달아놓으면 좀 더 다른 프로그래머들에게,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위한 예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그럼 주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 설명을 위해서 뿐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도 씁니다. 명령어의 일부 기능을 잠시 제외한 용도로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자, 이 함수, 이 프로그램은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대충 보이시죠? 두 개의 문자를 출력하는데요. 첫 번째 헬로를 출력하고 그 다음 안녕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드를 해서 얘를 실행시키려고 할 때 두 번째 요 기능은 잠시 빼놓고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아예 이 줄을 제외한다, 제거한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버리면 여기 밑에가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프로그램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설명문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실행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 안녕이라는 글자도 같이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문을 해체하는 것, 즉 슬래시 슬래시를 지우는 방식으로 다시 살려 놓으면 명령어의 일부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어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주석문을 처리하는 방법은 정리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는 두 가지 사용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석을 달기 위해서, 설명을 달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일부의 명령을 잠시 제외하고 컴파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주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뭔가 계산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내지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거나, 내지는 요즘처럼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인공지능적인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결과물들을 얻게 되겠는데요. 그 얻게 되기 위한 명령어들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순서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명령어들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코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대충 보면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
자, int a는 일단 넘어가고요. 5 더하기 3을 a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은 a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세 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뒤죽박죽이 돼서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출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없겠죠. 당연히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출력한다, 이런 순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나열해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계산의 목적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5 더하기 3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 결과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원하는 코드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자, 1번 계산을 한다, 2번 출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실행이 되고 마지막 명령이 수행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5 더하기 3을 계산하고 그 결과인 8을 출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뭐 지금은 단순하게 세 줄짜리 프로그램인데요. 뭐 세 줄짜리 프로그램도 뭐 의미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세 줄보다 훨씬 길어지겠죠. 길어질 때 그것이 각각 한 줄 한 줄 단위들이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그것의 흐름에 따라서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을 쭉 봐왔는데 계속 printf가 등장하죠. 이 printf를 해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진도를 나가면서 printf가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printf가 뭔지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printf는 출력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함수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또 뒤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printf가 화면에 어떤 문자열, 글자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printf를 정의해보죠. 어떻게요? 다운표 안에, 이중 다운표입니다. 안에 내용을 콘솔창, 커맨드 창이라고 부르죠. 출력하는 함수다. 밑에 예제를 보시죠. 예제를 보시면 printf 다운표, 이중 다운표입니다. 이중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화면에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걸 우리가 print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rintf는 뭐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앞으로 이제 시연을 공부하다 보면 사용하게 될 예제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의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글자들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한다. 한글도 되고요, 특수문자도 되고, 어떤 내용이라도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다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printf 함수가 예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느냐면 다운표 안에 내용이 다르게 출력되는 첫 번째 예외,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외는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슬래시가 아니라 원자 표시처럼 표시가 되죠. 이건 한글 키보드이기 때문에 원자처럼 표시가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긴 역슬래시처럼 생긴 기호입니다. 기호인데 한글에서는 이 원자도 입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 표시를, 이 역슬래시 표시를 원자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원자 표시를 역슬래시라고 우리는 그냥 읽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역슬래시 n인데요. 역슬래시 n은 줄 바꿈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엔터를 친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이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역슬래시 t는 탭을 치라는 명령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보죠. 자, 보세요. 안녕하고 역슬래시 n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세요 이렇게 쓰면 이것은 화면에 어떻게 출력이 된다?
예,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규칙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규칙은 다운표하고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역슬래시(n)만큼 역슬래시로 시작한 어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99% 역슬래시 n만 앞으로 쓰게 될 예정인데 역슬래시 n을 사용하게 되면 역슬래시 n이라고 화면에 찍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엔터키가 동작한 것처럼 동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예외가 마지막 예외입니다. 다운편의 내용이 다르게 출력되는 두 번째 예외. 그건 어떤 거냐면 퍼센트 기호로 시작하는 기호들을 말합니다. 이 퍼센트 기호 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퍼센트 기호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일단 퍼센트 D가 있고요. 퍼센트 F 요 정도 두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슬래시 D는 정수값을 채우라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F는 실수값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해석된다는 것인데요.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printf의 다운표와 다운표 사이 글자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하는 규칙에서 요 %d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 요 다운표가 끝난 위치에서 콜론이 있고요. 그 콜론에 들어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 값이 %d 부분으로 채워져서 출력이 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출력이 되겠습니까? 정수 3을 출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수 3을 출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printf는 어떤 함수다? 다운표와 다운표 사이에 들어있는 글자를 출력하는 함수다. 자, 그런데 어떤 예외가 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는 역슬래시 n, 두 번째는 %d와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역슬래시 n은 어떤 것? 엔터를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d는 무엇? 다운표 뒤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값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값을 그 %d 영역으로 대치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만약 3이라고 하는 값이 3이 아니고 실수,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는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f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뭐 퀴즈라고 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출력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자, printf가 있습니다. printf의 규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겁니까? printf의 규칙은 다운표하고 다운표 사이에 들어있는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 그렇죠?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역슬래시 n 예외와 %d와 같은 이렇게 % 예외가 있다. 자, 그런데 다운표하고 다운표 사이에 역슬래시 n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 %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슬래시는 n은 뭐라고요? 엔터 친 것과 똑같이 동작한다. 그러니까 C 언어를 하고 엔터를 쳤네요. 배운지 그리고 또 엔터를 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d가 나옵니다. %d는 어떻게 해요? 다운표 뒤에 들어있는 글자.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왜 두 개냐면 %d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d의 첫 번째 값이 요 영역에 대치해서 출력이 되고 또 역슬래시 a 나오면 엔터. 그 뒤에 %d는 이 15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에 대치돼서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출력이 됐습니까? C 언어를 한 칸 띄고 엔터 치고 배운지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이제 1 숫자 1이 대치돼서 찍히겠죠. 1주째 앞으로 엔터 치고 15주 동안 열심히 라고 출력이 될 예정.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이 printf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보죠. 네. C 언어를 배운 지 이제 1주째 앞으로 15주 동안 열심히 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되는 걸 이렇게 출력이 될 예정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역슬래시 n 줄바꿈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d 두 번 나오죠. %d는 뒤에 있는 1은 첫 번째, 15는 두 번째 있는 %d로 각각 값이 대치되어 출력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